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보윤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참 많이들 하시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이어트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초반에는 성공했지만 요요 현상을 겪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요 없는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저희 병원 직원이 점심시간에 노란색 물이 든 물통을 가져와서 계속 물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으니까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중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kg이나 빠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주 정도 하더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포기하고 폭식을 해서 현재는 요요 현상이 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디톡스 다이어트뿐 아니라 황제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등의 유행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무리하게 식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게 되면 다들 이렇게는 못 살겠다를 외치면서 포기하고 폭식을 해서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다이어트의 정해진 각본은 처음부터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초반에 무리하게 식이 제한을 하는 2주 다이어트, 4주 다이어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이어트는 평생 다이어트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독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꾸준하게 다이어트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 방법입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것이 왜 다이어트에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먼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요. 쓰고 남은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근데 간과 근육의 저장 창고는 그리 크지 않아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더 큰 저장 창고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지방 조직입니다. 즉, 지방 섭취만이 지방 조직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지방 조직으로 저장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적절히 줄여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쁜 탄수화물은 피하고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나쁜 탄수화물이란 설탕이나 초코칩 쿠키처럼 먹고 나서 금방 배가 고파지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나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뚝 떨어지는 반응성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을 지방 축적 모드로 변환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수화물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 좋은 탄수화물이란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고 서서히 떨어뜨려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또한 인슐린을 적절히 분비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이 혈당을 빠르고 높게 올리는 정도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당지수라고 합니다. 즉,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상승시키는, 즉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탄수화물, 즉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은 공통적으로 섬유질은 풍부하면서 정제되어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 더 좋겠고요. 흰 식빵보다는 통밀빵이 더 좋은 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채소나 해산물, 콩식품도 좋은 탄수화물에 속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비법으로 탄수화물을 왜 적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왜 다이어트에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음식에 의한 열 발생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음식에 의한 열 발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열 발생의 정도는 영양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방의 경우에는 열 발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총 섭취 열량의 10% 정도를, 단백질의 경우에는 총 섭취 열량의 25% 정도를 열 발생으로 소비합니다. 즉 우리가 단백질을 100칼로리 정도 섭취했다고 한다면 25칼로리는 열 발생으로 소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 증가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 섭취가 줄어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 탄수화물 섭취는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지방 분해 모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단백질 섭취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소고기와 같이 단백질도 많지만 포화지방도 많은 식품은 제한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는 껍질에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껍질은 떼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생선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은 적으면서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은 많기 때문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에는 노른자에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2개 이상 드실 때에는 노른자는 빼고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콩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와 소고기의 경우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포화지방도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의 경우에는 저지방 우유를, 소고기의 경우에는 안심이나 등심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초반에 무리하게 식이 제한을 하는 2주 다이어트, 4주 다이어트 하진 않으실 거죠? 요요 없는 다이어트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다이어트가 되어야 하고요. 평생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은 적게,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